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이 월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은 미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남서부 지역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8월 달에 다음 달에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번 음악회에는 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오랜만에 LA 팬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음악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갑자기 월북한 미국인이 오늘 아침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오늘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북한 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니라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평소에 일주일에 4번, 요일로는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한 번에 40명씩 모아서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유엔사는 이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시켰습니다. 네, 북한으로 간 이 미국인은 미군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그처럼 네.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군인 최근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요. 한 당국자는 군인이 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또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 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AP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군인이 자의적으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CBS는 이 군인이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 미국으로 호송되게 되니까 북한으로 도망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죠. 바보. 이 월북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던 한 목격자가요. 판문점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는데 그때 그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고 웃더니 그러더니 그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영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월북은 2018년에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그런 월북 사례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에 이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번에 꽉 막힌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네. 이번 일로 좀 뭔가 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좀 작은 창구가 좀 열리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남서부 지역에는 폭염이 이번 주 더 극심해지면서 밤 최저 기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엔 일부 지역 밤 최저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오늘 성명을 통해 그처럼 밝혔습니다. 폭염이 심함에 따라서 미 남부 쪽 등에선 밤 최저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최고치 기록한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에는요, 90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밤 최저 기온이? 네. 아이고. 섭씨로는 32.2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낮 기온이 아니라 밤 최저 기온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피닉스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그렇게 밤 최저 기온이 90도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했는데요. 근데 웨더닷컴에 들어가 보면 오늘 밤 91도, 내일 90도, 모레 91도, 22일부터 25일까지 92도, 그리고 26일 91도고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돼서야 89도로 겨우 90도 밑으로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벌벌 끓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렇게 밤이면은 밤 최저 기온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자꾸 최고치에 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멕시코만과 대서양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져서 야간에 이들 지역의 그런 공기가 냉각되는 걸 제한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밤 기온조차 크게 떨어지지 않고 높은 기온을 유지한다는 설명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사실 폭염 소식 전해드리면서 라스베가스 밤 기온이 90도 이상에 달한다 하니까 이제 이현주 아나운서께서 그게 문제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세계 기상기구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낮 최고 기온에 집중돼 있는데 사실 취약계층의 가장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건 밤 기온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더위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음까지 들리는데요. 더위로 인한 심장마비 등 사망 사례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이 기구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뭐 낮 최고 기온도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뭐 아직도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닉스에서 110도 이상 지속된 최장 기록이 18일로 어제 110도를 넘으면 이제 타이가 된다고 전해드렸는데 예상대로 어제 타이 기록이 나왔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11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기 때문에 오늘 그 기록이 경신되고 이제 새로운 기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새 기록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거고 더 큰 관심사는 이번에 새로 쓰여지는 그 새 기록이 며칠이 될 것인가 그겁니다. 네. 다음 주말까지 매일매일 115도 이상을 기록해서 최장기 기록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정말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의미 있고 좀 뜻깊은 행사가 있네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음악회가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LA 한국문화원과 LA 뮤직센터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엽니다. 네. 다음 달 열리는데요. 음악회 이름은 Harmony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하모니입니다. 올해는 한미 양국이 1953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네.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로 이번 행사는 앞으로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 심화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로 기획됐다 하는데요. 8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이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뭐 여러 분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를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오랜만에 LA 팬들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LA 공연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수미 씨는 이번 음악회에서 오페라와 또 한국 가곡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그렇게 디즈니 콘서트홀을 찾는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조수미 씨 외에는 또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게 되나요?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서희 발레리나 그리고 안주원 발레리노가 세계 정상급 발레 공연을 선보이고요. 발레도요. 네, 또 이에 더해서 왕기철 명창의 판소리, 국립전통예술고의 사물놀이 등 수준 높은 K 국악까지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티켓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 이번 공연은 무료입니다. 게다가 네, 무료. 그 신청은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LA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티켓 신청이 오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신청하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티켓은 2장으로 한정됩니다. 이번 금요일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저희는 네. 뉴스 준비해야 되는데요. 온라인. 뉴스 준비하면서 열심히 두들겨 보도록 하죠. 그러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그 입장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워낙 몰릴 걸로 보이니까 이제 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아, 또 추첨을. 네, 주요 인사 초청석 제외하고 좌석 700석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신청한 일반인들에게 무작위 이 컴퓨터 추첨을 통해 티켓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LA 한국문화원은 밝혔습니다. 티켓 추첨은 오는 31일 이뤄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인 8월 1일에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 당첨자는 LA 한국문화원 1층에 가서 티켓을 받으면 되는데요. 단 티켓 교부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전에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대리 수령의 경우엔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 모두 확인하고 나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빨리 한다고 해서 그 티켓이 제 것이 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네. 추첨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은 그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과는 별도로요 온라인으로 티켓을 신청해야 되고 문화원에 가서 티켓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어려움 겪을 수 있는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선 LA 한인회 협조를 얻어 배포한다고 아. 문화원 측은 밝혔습니다. 예. LA 한인회는 LA 한인회관에서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할 계획인데요. 이 역시 한 사람당 티켓 2장으로 한정되고요. LA 한인회에서는 이제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티켓 배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한다 그랬죠. 네. 네. 여기가 이 좌석이 한 2,2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인사 초청석을 제외하고 좌석 700석을 나눠준다 그러면은 1,500석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주요 인사를 위해서 한 300장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를 다 추첨으로 주든지 그게 네. 맞는 얘기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주요 인사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네요. 숫자로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